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저번에 화요일날 저거 시험 봤었어야 되는데 강의실을 옮겨서 하느라 내가 깜빡했는데, 일단은 저거 시험 보는 것들은 한번 좀 제공을 할게. 일단 다시 설명해주면서 외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확통 옛날에 정리했던 거, 자 지금 현재 시험 거의 정각이잖아, 그지? 자, 뭐 말을 빨리 하는 것도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한번 가볼게. 앞에만 봐요. 흐름을 보라고. 첫 번째 단원 원순열이었습니다. 경우의 수 단원이었고요. 핵심은 n팩을 했을 때 나누기 n을 하는 느낌으로 가야지 n 빼기 1팩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순열 형태라서 나열을 해준 상태에서 첫 번째 우두머리가 어디 위치에 있어야지 도는 게 똑같은지에 대한 얘기. 됐죠? 비슷한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유형은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마주보는 경우고, 확률은 4번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신 대비해서는 네 번째 유형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연결지어서 두 개를 섞어버리든가, 그 정도의 느낌이었고, 이웃하는 경우는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자는 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그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돌려준 다음에 나머지 자릿수를 가지고 논하자는 거, 마주보는 케이스는 마주보는 순간 원순열은 쓰지 않아야 한다는 거까지가 정리가 가능했고요. 자, 도형 색칠하는 경우는 입체도형이 정육면체 얘기를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예요. 곧 다루도록 할게. 일단은 그 상태가 되겠고, 일단은 가운데를 고정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원순열 쓰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둘러앉는 케이스도 시험 문제 출제율이 높습니다. 왜냐면 유형이 몇 개 안 되거든. 그래서 전체 둘러주는 거 한 다음에 끝내. 그 다음에 곱하기 다른 자리 개수를 해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오른쪽 모서리를 잡고 앉아야 되는 친구한테는 여기나 여기나 여기는 어차피 똑같은 자리라는 거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중복순열입니다. 자, 중복순열 파트는 절대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얘는 그러니까 같잖아. 엄청 쉬운 단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문제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은 이제 와서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중복 조합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잘 봐. 5명을 학생을 서로 다른 3개의 학급,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과 선택을 당하는 것들이 모두 다 오픈이라는 거예요. 다 다른 거야. 서로 5명의 학생 다른 건데 서로 다른 3개의 학급 다른 거잖아.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복순열은 자연스럽게 얘가 몇 가지 이런 상태가 보일 것이고, 개수 잡는 건 중학교 때랑 동일해서 패스. 여기서 화살 쏘는 거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M팩에 P팩, Q팩, R팩 나눠주는 형태의 중복을 허락한 순열이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세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연 4번 스티커 문제였고요. 앞에 가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8-1번을 2번 풀어줬거든.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 나도 수업을 할 때 똑같이 수업하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은 왜 똑같이 외우지 않냐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어쨌건 간에 0부터 0, 1, 2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때 0이 맨 앞자리에 오면 안 되므로 맨 앞에 자리가 1이거나 2인 경우를 나눠서 푸는 케이스의 문제가 첫 번째. 한번 떠들어 봐야 돼, 혼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우서 그냥 나열을 한 거에서 빼기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자리가 0인 경우를 세서, 말이 안 되는 경우잖아. 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어딨어. 그걸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개수를 빼주는 작업도 있었다는 거.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됐었습니다. 나옵니다. 이것도 출제율 높아요. 자, 그리고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요거는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얘기해줘야 돼. 이건 다시 설명해줘야 되거든. 당연히 1111 이게 먼저 기본으로 깔려야 되고, P팩, Q팩, 이거 오른쪽 위에 쪽 이걸로 정리하는 문제는 좀 한계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서술형 형태 나올 때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패스. 요건 다시 한번 논의하셔야 됩니다. 나랑. 그게 한 단원이었습니다. 자, 중복조합이었습니다. H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때 여기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파트가 결국은 요 버튼 누르는 문제였다는 거. 얘가 제일 인상 깊게 적혀져야 되고, 버튼 누르는 문제의 특징은 누르지 않아도 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가 제일 중요했고, 이 앞에도
이 앞에도 이거 중복조합으로 정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면 버튼 눌러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듭제곱의 전개식의 문제 이거 100% 출제됩니다. 여기도 중복조합은 운이 좋으면 4개까지 출제되거든. 진짜 운이 좋으면은. 왜 운이 좋다고 표현하냐면은 유형이 특색이 엄청나. 근데 얘는 나와. 그리고 얘도 나와. 그리고 얘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3개는 100% 출제가 된다는 거야. 운이 나빠야 2개가 출제가 된다는 거야. 왜? 생각보다 많이 못 맞춰. 그래서 가지고 가셔야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부등호 형태랑 부등호의 등호가 포함된 2개의 형태는 조합으로 사용을 해주는 문제고, 조합으로 사용을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조합으로 사용을 하냐였다는 거. 됐죠? 이것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해요. 아이고, 중요하시고. 안 올라가. 네? 다시 필요하시고. 이항 정리는 이제 a 플러스 b의 n제곱. 됐죠? a 플러스 b의 n제곱이었고, ncr a r제곱 b의 n 마이너스 r제곱의 꼴이었고, 여기 단계 다음으로 얘가 연습이 제대로 되었다면 얘가 연습이 될 거고요. 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얘도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기본은 뭐라고? 직접 전개하는 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같은 경우는 항상 들고 다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1C형, 1C1, 2C형, 2C1, 2C까지 정리를 하고, 항상 외벽 상태인 1 상태에서 꺾어오면서 무조건 꺾인다는 거. 미안. 꺾여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둘이 더하면은 밑에 있는 숫자였다는 것까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C가 연달아서 나왔을 때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무조건 파스칼을 꺼내라는 거. 100% 출제돼요. 당연한 거야, 이것도. 됐죠? 출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다시 C가 연달아서 나왔는데 왼쪽 아래 숫자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꺼내야 되는 것은 1 플러스 x의 n제곱이 nc형, nc1x 이거 꺼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x에다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0, 1, 마이너스 1, i 그리고 마이너스 i까지 5개밖에 없었다는 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계속 여기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나옵니다. 여기 다 안 했었어요. 전에 정리할 때. 자, 여기부터는 좀 가벼워집니다. 확률 문제예요. 확률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잡고 갔던 거. 배반이라고 해서 여사건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배반이면 첫 번째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저성질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따져가면서 정리하셔야 되고, 확률 부분은 내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해서 가지고 오셨어야 되고, 뭐 얘기할지 보이죠? 공식 외우는 거, 시리즈도 쭉 독립까지 완벽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넘어가고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어려워 여기. 그리고 당연히 나온다는 거. 요거 공식 또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여기도 중간고사 범위 얘기를 해보면은 조건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정도고, 학교마다 좀 너무 천차만별이긴 해.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조건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가냐가 이제 경계점이 되는데, 그럼 뭐해? 이 문제는 똑같이 2번 나오는데 어차피 중간기말 다 나올 예정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조건부도 간략하게 써머리를 해보면 표가 나온 형태의 조건부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조건부 아닌 상태의 친구들이고, 요렇게 흰색 하나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왔을 때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 어순이 바뀐 상태.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읽고서 문제를 풀면 되는군요, 이런 느낌을 갖는데 절대 안 돼. 그냥 내 선택지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확률 이거 뭐야? 하는 느낌이 들어야지 조건부를 꺼낼까 말까 하다는 거. 그러니까 확률의 선택지 중에 있다는 걸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독립이면은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라는 거, PB는 다 돼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면서 자,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필기 해줄 거 있어. 보면서 필기 해주시면 돼요. 페이지는 우리 풀고 있는 그쪽 정규분포 그쪽에서 정규분포 있지? 오늘 나가는 페이지에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목평균 요쪽 기퉁에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이 서머리를 봐봐. 지금 대충 한 10분 정도만 막 주저리 얘기했는데 그 정도가 10분 정도가 걸리는 거야. 이 정도 느낌까지는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이제 내가 중간고사 범위를 넘어서도 이 정도의 느낌인 거고 유형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맞춘 건 아니지만 얘가 제일 굵은 줄기가 되어야 한다고. 나 이거 다시 얘기하라면 또 똑같이 다시 얘기할걸?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까지의 유형을 외워야 된다고. 자, 출발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첫 번째 독립시행입니다. 자, 독립시행은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형태는 똑같은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이야.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거를 몇 번을 했다. 곱하기. 그럼 뭐가 가능해진다? 예. 이런 식으로 개수가 나온다는 거. 순서에 바뀐 개수만큼이 나온다는 거. 그걸 따지는 문제라는 거. 자, 관역, 페널티킥 성공률, 문제를 맞출 확률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뭐 이기는 우승하는 거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것은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꼴이었다는 거. 됐죠? 자, 원래 여기서 이산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도 빠르게 얘기할게. 여기랑 연계가 안 돼 지금은. 근데 스토리라인상 여기는 이제 약간 과거 얘기 약간 그런 느낌이고 가볼게요. 그래서 뭐를 만들자고? 확률 총을 만드는 거야. 확률 총이고 표현은 확률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근데 총이니까 당연히 뭐를 넣어야 돼? 총알 같은 걸 집어 넣어야 돼. 근데 여기서 총알을 집어 넣는데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정리했을 때 이야기를 보면은 그 총알이 비비탄 총이냐 물총이냐의 차이점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비비탄 총인 거야. 비비탄을 5개 준 거야. 어떤 비비탄? 마이너스 1,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그리고 나오는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자. 됐죠? 그렇게 해서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는 첫 번째 확률이 나오는 기계를 만들었고 그래서 확률 나오는 값의 총합은 1이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확률의 상황을 나왔을 때 확률 변수를 주어줬어요. 근데 뭐가 가능하다?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정리할게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든다고 하면은 각각의 x1일 때, 각각의 x2일 때, 각각의 x3일 때 그때의 px는 x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 그때의 p1 그리고 p2 그리고 p3이라는 형태 총합은 1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연결 안 돼 여기랑 위쪽이랑 연결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되는지가 좀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다. 바로 x1 p1 플러스 x2 p2 그리고 x3 p3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됐죠? 그리고 우린 또한 x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 x1 제곱의 p1, x2 제곱의 p2, x3 제곱의 p3까지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분산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가능하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을 사용을 하면 돼요. 표를 구하는 건 다른 얘기야. 그죠? 이거는 이전 과제 과정의 이야기였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때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a 한 다음에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제곱을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에서 루트를 씌워준 값식으로 절대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소리. 그래서 확률을 가장 크게 이제 스토리라인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어. 확률은 가장 크게 3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학적 확률. 그리고 그 수학적 확률을 사용을 해서 확률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게 이건 거야. 이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 확률 변수 x를 정해놓지 않으면 맞추기가 좀 힘드니까. 이게 첫 번째였어. 조건부 확률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세 번째인 독립시행의 형태가 여기에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우리가 분석하는 걸 봤더니 꼭 이런 것만 되냐는 거지. 자, 일단 좀 더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그 표들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디테일한 건 가서 맞춰봐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항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뭐예요? 독립시행이. 자, 봐봐. 첫 번째 이제까지 수학적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에 대한 확률 분포의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였어. 몸집이 생각보다 되게 커. 단원들 할 얘기가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항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를 했고, 이항분포라고 하는 체계는 B, N, P를 사용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N은 시행 횟수 다 적었지, 이것도? 물어보는 거야. 횟수 그리고 요게 그때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를 하고요. 즉 우리는 독립시행을 배우면 이항분포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 n이 이건 거고 p가 이건 거야. 물론 당연히 q는 1 빼기 p를 의미를 하고 알고 있으면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뭘 구할 수 있어? 여기서도 당연히 확률 변수 x에 대한 ex를 구할 수 있고 분산을 구할 수 있고 당연히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지. ex 어떻게 구할 거야?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만들어서 구해주면 된다. 그럼 확률 변수 x를 다르게 주면 그때 이거 또 쓰면 돼. 됐죠? 그렇게 해서 이항분포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작업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뭐 이거 똑같아요. 여기 관련된 x제곱의 평균이어도 분산 얘기인 이 테마를 따라가시면 되고, 여러분 이거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게 x제곱의 평균 얘기가 출제율이 높거든. 내신에서는 이거밖에 걸고 넘어질 게 없어. 속일 만한 게. 그래서 분산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독립시행을 자꾸 강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을 던져준 다음에 이항분포 문제를 풀으라고 하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필요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단원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로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는 연결해 주셔야 돼.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써져요. n 한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 여기다가 분산을 쓰는데 표준 편차의 제곱의 상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정규분포는 어떤 상태예요? 종 모양의 그림을 띄고요. 가운데 값이 m인 상태가 됩니다. 이 문제 저번에 그저께 날린 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얘기를 할게. 표준 편차가 클수록 좁아집니다. 그래서 미안. 작을수록이야. 작을수록 좁아져. 됐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0이라는 얘기가 모든 값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 값이 다 여기에 누적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클수록 넓어져. 이렇게 작을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거고, 됐죠?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표준 편차가 요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고. 자, 그래서 일단 메인은 여기에요. 일단 당연히.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정규분포를 가지고 못 푸니까 표준화라는 걸 하자. 그 표준화는 어떻게 한다고? 표준 편차분의 주어진 값에서 평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인 가운데가 0이고 좀 예쁘게 생긴 느낌이라고 생각합시다. 이제 그림이 나왔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Z를 기준으로 Z 여기서 P가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몇인 친구, 뭘로 써야 되냐 여기 뭐였냐? 아 이게 Z가 2Z구나.
Z가 여기가 대문자인 상태에서 여기가 Z가 되고 Z값이 몇인 거 얘기를 해서 어디까지 그 넓이 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됐다. 됐죠? 이게 이제까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내용이야. 됐죠? 자, 어차피 빨라봐야 기말고사 파트라서 건너갔다 오셔야 하는 부분이고 2학기 기말 1학기 너네 시수 따라 달라. 이거는 시수표에 따라 달라. 2학기까지 본대? 그러니까 1학기 때 확통 끝낸대 아니면 2학기까지 간대? 2학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거 시수에 따라 다른 거지. 난 모르지. 니네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유나는 내가 알기로 유나는 1학기까지만 보고 2학기까지 본대? 제가 알기로는 1학기 때까지 하면 2학기 때 그렇게만 한대? 그러면은 저기랑 다르게 가네. 그러면 그대로 가면은 이거는 2학기 기말고사가 되는 거고 엄청 늘어지는 거지. 그러면 근데 지금 해놓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이거 어차피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학교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왜냐면 이거 3학년 때 배우는 거야. 원래는 시수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학교 시수에 따라 달라. 내가 얘기한다고 뭐 얘기할 게 아니고 한번 그거 얘기해서 이야기 해줘야 돼.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봐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얘기였는데 내가 건너뛴 문제 2번 문제 요거 하나만 보자고. 자, 그래프 자체 확률 변수 x1에 대해서의, 자 봐봐, 확률 변수 x1과 x2가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요 그림이랑 요 그림으로 하재. 빨간색 그림 하나만 따라 그릴게요. 이게 F입니다. 빨간색이. 됐죠? 자, 그때 기억 뭐 구하래? x1의 평균과 x2의 평균을 구하래. 근데 평균은 어디야? 가운데잖아. 둘이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같아. 당연히. 당연히 틀렸어요. x1의 표준 편차랑 x2의 표준 편차가 어디가 더 크냐? 근데 표준 편차는 뭐라고 했어요? 작을수록 좁아진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어디가 더 좁아? F 쪽이 더 좁은 게 맞잖아. 그치? 근데 작을수록 좁아진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니은 맞습니다. 됐죠? 자, 디귿은 뭐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확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 여기서 디테일한 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이 의미하는 것은 넓이를 이야기를 하자고. 지금부터. 그럼 x1에서 n보다 작거나 같으면 빨간색 그림에서의 왼쪽 부분이 될 거 아니야. 뭐야? 0.5가 되겠고, x2의 그림 g라고 하는 친구에서 x2가 왼쪽, n보다 왼쪽 또 0.5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문제예요. 정리가. 이거 기말까지 2학기까지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거 버리면 안 돼. 이거 계속 시험 대비 때마다 계속 자꾸 봐야 돼. 정리하는 것 때문에. 자, 여기 정리가 됐고, 여기 조금 따라가는 것만 해볼게. 눈으로만. 필기를 되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어떤 느낌이냐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이 녀석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저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가운데가 평균이 100이니까 80보다 왼쪽인 이쪽을 색칠해서 구하면 돼.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수트에서 배웠던 대로 적분을 이용을 하면 돼. 근데 그래프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기가 너무 애를 먹는 거야. 실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문제로 내기 위해서는 저렇게 표준 정규분포 표를 줄 거라고. 그래서 저걸 이용을 하기 위해 이 친구를 표준 편차분에 주어진 값 마이너스 평균으로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요 1번, 2번 식을 표준화를 시키고, 표준화를 시키면 Z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게 될 거라고.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를 다시 그려서 표를 토대로 한 그림에 어디를 하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고, 무조건 0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줄 거라고. 됐죠? 그 표를 똑같이 따라가는 과정들의 문제들이었다. 여기까지도. 근데 여기서 한번 꺾어. 왜 꺾어? 분명한 건 정규분포가 점수, 표준 편차도 점수. 근데 원하는 게 최저 점수를 물어보는데 위에 나온 게 484명이래. 그래서 처음에 착각하는 게, 보여준 게 x가 484명 이상이다? 이하다? 크다? 작다? 세우고 봤더니 정규분포에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것은 점수였는데 여기는 사람 수라는 거지. 말이 안 돼. 즉
단위가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맞다는 거. 됐죠? 여기까지가 정규분포에 대한 유형 내용이에요. 오늘도 요거 연습 더 할 거야. 자, 이때 이제 갑니다. 자, 앞에 보시면 사실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데 잘 봐요.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독립시행을 기준으로 한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 그냥 독립시행의 친구구나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정규분포는 내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 게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은 아니거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뭔가 관역을 맞추고 어떤 것들이 자연현상인 정규분포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전제를 하나 깔아줍니다.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인 n이 충분히 크면, 근데 여기서 웃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수학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표현이 나왔잖아. 바로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을 수학에서 쓰진 않잖아. 우리가 집합이나 명제를 배울 때도 했지만 무조건 정확해야 되는데 충분히 크면이 어딨어? 몇보다 크면이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확통이 사실 뭐 어떤 나라들, 이제 외국 이제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 꽤 많은 나라들이 확통을 실제로 문과로 분리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 한다고 해서 수학 안 해? 뭐 경제라고 하면은 경제 막 그걸 막 하잖아. 계산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얘가 통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계학과가 이과로 분류돼 있는데 문과로 분류된 곳들도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 그래서 그런 것 뿐인 거지. 이런 표현들도 잡힐 수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이항분포에서의 체계가 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그래서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평균을 나타내는 것을 NP, 그리고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것을 루트 NP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항분포가 나왔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이용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구해낼 수 있다는 것까지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봐봐. 독립시행은 이항분포였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 정규분포는 어차피 표준화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게 줄 거야. 그럼 표에서 정리해주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빵꾸 나면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거야. 뒤에 쪽을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하나가 탄탄해서 체계가 완료가 되었다면은 겁낼 게 없다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수능까지 달릴 때까지. 자, 가볼게요. 문제로. 자, 봐요. 자,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질 때 여기에서 이미 딱 생각해야 돼. 아직 문제 뒤에는 보지도 않았다잉. 64번 던질 때 독립시행? 너 독립시행 아니니? 이 정도의 느낌. 너 독립시행 아니니? 이 정도의 느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너 독립시행인 것 같은데 봤더니 어떤 확률을 물어보고 있네. 확률을. 그럼 독립시행으로 확률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도 원하는 게 30번 이상, 34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거지 뭐. 64C 30 이거 아니야? 2분의 1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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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때 32일 때 33일 때 34일 때. 그치? 자, 이때 앞면이 30번 이상 34번 이하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독립시행은 이항분포로 바꿀 수 있는데 라는 걸 떠올리자. 그럼 이항분포로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B 한 다음에 64,2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비웃어도 될 정도의 얘기가, 근데 왜 이항분포로 바꿔요? 저거 64C 저걸로 하면 안 되나요? 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이렇게 하거든.
그렇잖아. 이런 힌트로 한단 말이야. 근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돼. 결과랑 연결을 지어버리는 거잖아. 답지를 내놓고 하는 거밖에 안 돼.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P를 먼저 구합시다. MP 32가 되겠고요. MPQ 1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자고. 어떻게? 평균이 32,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 32는 뭔데? 이 32는 횟수야, 횟수. 봐봐. 여기서 64에다가 MP, 64의 평균을 구한 거거든. 그 32가 얘야.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진 다음에 그럼 앞면은 32번이 평균적으로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맞잖아. 누가 앞면에 저는 6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 굳이 건다면 32번에다 걸어야지. 그쵸? 그 전후를 걸던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아까 했던 유형이랑 연계되는 부분, 이항분포가 바뀐 정규분포의 문제는 100% 그 확률 변수 단위가 시행 횟수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뭐래? 앞면이 몇 번? 30번 이상, 34번 이하가 나올 확률. 됐죠? 자, 이거 지난 시간 복습 겸 한번 해볼게. 오늘도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근데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왜? 맞춤표를 안 줬잖아. 그러니까 표에 맞추러 가자. 표준화 진행을 합시다. 표준화는 표준 편차분에 주어진 값 마이너스 평균, 표준 편차분에 주어진 값 마이너스 평균 진행을 했더니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0.5, 여기도 그대로 0.5. 맞죠? 그러니까 Z로 바뀐 거 확인되고 여기 앞에다 P 써서 정리까지. 얘가 따르는 확률 변수는 Z2고요. 이 Z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됐죠? 이제 뭐 해줘?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태가 만들어졌으니까 뭐 해줘? 그림 그려. 그림 그려줬더니 뾰로롱 뾰로롱 정리 가운데 0. 원하는 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5부터 마이너스 0.5까지니까 요만큼 넓이가 된다는 거. 0.5까지의 넓이가 우리는 기준이 되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고 새록새록 기억나야 돼. 그래야 새록새록 기억나야지 내가 여름방학에 잠깐 건드려주는 기회가 있더라도 좀 살아난단 말이야. 그리고 여름방학 연습해야 돼 이미 그때부터. 요만큼이 0.1915가 되겠고 2배 해주면 뭐가 돼? 0.383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오늘 하는 유형 약 7개, 8개, 7개 요 정도까지는 자 오늘 내용은 사실 여기 내용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하나 쓸 게 있다고는 해도 내가 이 요약을 한번 쭉 해주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보여줬던 정규분포 푸는 문제는 마무리 안 질 거야. 이걸 안 져야 돼. 왜냐면은 이거 연습은 이 연습대로 앞에서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뭐 한 문제 정도는 설명을 해주겠지만 끝까지 풀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스토리라인이 명확해야 돼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나도 교육과정이 바뀌잖아. 그럼 확통 관련된 문제는 딱 맨 처음에 뭐를 하냐면은 이 체계를 다시 잡아. 빠질 건 빠지고 넣을 건 넣어야 되니까. 그런 체계들을 잡는 과정들이라는 거. 여기도 내용이 좀 전달할 게 있으니까 지울게 이제.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모든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가리지 않고 어떤 데이터만 있으면은 어떤 자료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조사를 하자, 조사를. 자, 가보자고. 자, 조사의 대표적인 통계조사의 형태는 가장 크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수조사라고 하는 어휘는
많이 사용이 되거든. 실제 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모두 다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전수조사에 대한 특징은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대전은 그거보다 4분의 1이니까 250만으로 나눠야지. 이거는 좋은 조사법은 아니겠지, 당연히. 그쵸? 그래서 그렇게 따져가야 되는 전수조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한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뭐 공장에서 뭔가를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보이는 것처럼 뭐 시청률 조사도 그래. 시청률 조사한다고 모든 집들을 다 열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잘 봐요. 전수조사는 모두 다 조사하는 거래. 그럼 모두 다 조사하면 돼.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표본조사야, 지금부터. 자, 표본조사는 지금 여기 있는 과자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지금 여기 있는 바코드나 이 초콜릿 모양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떤 조사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학교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을 몇 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모두 다 조사하면 더 정확한 내가 다시 얘기할게. 쏘리. 다시 얘기할게. 전수조사의 장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아이돌 그룹을 어떤 가수를 좋아하느냐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을 전수조사를 했어. 얼마나 빅데이터가 정확하겠어. 진짜 말 그대로 빅데이터지.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뭐야?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하냐? 시골까지 저쪽까지 다 들어가고 섬까지 다 들어갈 거야? 그건 힘들다는 거야. 그렇다고 한 명 두 명 빼는 건 무의미하고 조사를 할 거면은.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야. 그런 문제는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표본조사는 어떤 특정 다수를 뽑자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의 팬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300명이 있는 우리 전교생 중에 A,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 다음에 A 있는 애들만 뽑았어. 야, 니네 어떤 그룹 좋아하나요? 저희 A그룹이요. 한다. 그럼 우리 학교는 모두 다 A그룹을 좋아하는 학교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랜덤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본을 뽑는 단계를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추출에 대한 대표적인 형태가 임의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출은 임의 추출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표본을 뽑아주자는 거지. 자, 잘 봐요. 여기서 이 표본을 뽑는 이 단계의 첫 번째의 대상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모집단에서 임의의 크기로 임의의 개수를 뽑아준 형태를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뽑는 단계를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수업을 들으려면 들려야 돼. 그래서 단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메인 본론을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표본을 어떻게 할수록 좋을까?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잖아. 이 스토리가 중요해. 지금부터 잘 집중해봐. 우리는 이제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을 추출을 할 거야. 그럼 표본을 모집단의 크기만큼 키우면 좋을까? 그럼 전수조사를 하는 게 낫지. 그지? 그럼 줄이는 게 좋을까? 줄이면 데이터가 부정확해지겠지. 그치? 소수의 의견을 묵살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조금은 적당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명의 조사 인원이 있다고 하면은, 1000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대략 봤을 때 한 10%, 한 100명 정도 조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지?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인원을 늘리긴 좀 그래. 그럼 제일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바로 100명을 뽑는 표본 조사의 횟수를 늘리면 돼. 그게 대표적인 게 선거 출구조사인 거야. 그러니까 선거 출구조사를 어디 선거장을 다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앞에 가서 다 아무나 얘기를 하는 거야. 순서대로 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의로 추출하는 거야. 몇백 명 정도만 기다렸다가 또 다시 이 사람 물어볼까?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럼 어디는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어디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약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스토리는 요 정도 라인 정도입니다. 자, 이제 실제 푸는 방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1번으로 오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제발 좀 여기 좀 풀어. 개념 체크 좀 풀어요. 자, 가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한다. 자, 여기는 정말 간단하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이 모집단을 만족시키는 확률 변수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x라 칭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써볼게요, 우리.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표본 평균이 따르는 아이씨 도대체 왜 이래 따르는 표본 이 녀석이 따르는 정규분포를 나 이거 썼어야 되는구나. 소리. m 그리고 표준편차 제곱일 때 똑같이 m 그리고 루트 n분의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돼 그냥. 그리고 나서 주어진 문제는 저걸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일단 이거랑 이걸 구해볼게. 일단 우리는 알겠죠? 일단 이걸 구해볼게.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풀리나 봐봐. 자, 여기다 이제 스토리라인을 써볼게. 지금 현재 주어진 문제가 지금 이 문제도 특색이 확실하잖아. 위쪽에 짝대기를 들고 있잖아. 이걸 우리는 x바라고 읽고요. 우리는 이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헷갈릴 거야. 지금부터 헷갈려 정상이에요. 그냥 들어. 일단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자,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다시 원세계로 되돌아갑시다. 정규분포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넌 누구야? x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 문제 안 되지. 똑같은 거야. 그냥 저기 상태에서. 근데 크기가 3이게 추출을 하자고 했잖아. 그치? 크기가 3이게 추출한 친구는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본 평균 써있잖아. 좀 이상할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서 정규분포는 어떻게 따른다고? 평균은 그대로 가지고 와요. 됐죠? 그리고 현재 표준편차 상태에서 루트 개수분의 표준편차를 가지고 가게끔. 그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루트 3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해? 문제 풀면 돼. 니네가 알고 있던 그냥 그 문제 풀면 돼. 뭐야? 이 평균 써있는 거 아니야? 봐봐.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거 평균 써있는 거잖아. 그럼 분산. 이거 제곱한 게 분산 아니야? 끝. 이게 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문제가 뭔가 특별하게 뭔가 더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하는 대로 그냥 이대로야. 모양 그대로. 됐죠? 자, 근데 주어진 문제는 분명히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앞에서 했던 스킬 그대로 오는 거야. 얘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요 녀석이 10이었으니까 여기가 144가 되겠고 네가 3이니까 넘어가면은 이 녀석의 정답은 147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치사하지. 그러니까 2학기로 만약에 여러분들 통계 다 가지고 가잖아. 중간고사를 못 봤는데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어. 중간고사를 잘 봐도 연습을 더 해야 되는 과정이고 이게 좀 그지 같긴 해. 됐나요 여기까지? 자, 똑같은 문제의 유형이었다는 거. 자, 다시 가. 그때 여기서 봐봐.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말이? 해봐봐. 앞에 봐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휘가 좀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얘를 지금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야.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고 니네 완전히 개그 콘서트 세대도 아니겠다 이제. 그치? 뭔지 아니 개그 콘서트가? 거기 보면 옛날에 그 김대희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거 유상무상무 뭐 그런 거 있거든. 막 해서 정형돈 형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짓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표본 평균의 평균. 자, 여기서 정확하게 명명을 할게. 왜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표본을 뽑자고 했잖아. 근데 표본 중에는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본이라고 하면 나쁜 걸 뽑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대표적으로 거의 다 정리가 깔끔하게 된 녀석이라고 생각해. 그냥 됐죠? 그냥 깔끔한 녀석인 거고 X바를 그냥 표본 평균이라고 읽는 게 맞아. 알겠죠? 그러니까 어휘가 잘못 나온 게 아니야. 사실 제일 심플하게 이걸 표본이라고 부르고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면 너무 좋아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렇다라고 치시면 돼요. 문제를 읽다가 고민하거나 좀 헷갈릴까봐 얘기를 했고요. 다시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뭐래요?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줘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떤 말을 하냐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봐.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를 이야기를 한다며. 그런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일단은 X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X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온 눈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얘기를 지금 하지만 X 먼저 하자. 이게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가 필요하다. 됐죠? 그럼 얘가 있을 때의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어디 많이 익숙한 녀석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EX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는 계산을 하면 2분의 7 나옵니다. 그리고 분산은 무엇이 나와요? 분산은 12분의 35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봐줍시다. 됐죠? 봐주면 하지 이거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표본 평균은 그때의 횟수를 어떻게 한 거야? 5번으로 만들었다고. 5번으로. 근데 저는 이게 좀 불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라고 하면 정규분포를 불러오면 돼. 2분의 7, 분산이니까 루트 12분의 35의 제곱이요. 다시 한번 시행 횟수가 5인 표본을 이야기를 하니까 5번을 던졌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연결지어서 넘어가자고 이제. 그럼 정규분포는 어떤 녀석을 따라? 평균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2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2분의 7인 걸 볼 수 있겠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표준 편차 그대로 넣어준 다음에 루트 5분의 1을 정리하기로 했죠. 그럼 루트 5가 요 녀석이랑 약분되니까 분산은 어떻게 돼요? 12분의 7인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산해야 되는 틀을 똑같이 따라 연습해줘야 되고, 유형은 이런 식으로. 2번이 조금 많이 걸려 애들이. 그러니까 2번을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보통은. 그 상태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이제 좀 할만해집니다 여기부터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문제고요. 해볼게요. 자, 문제 볼게.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래. 이거니까 똑같이 따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뭐인 거야? x인 거야. 이게 앞에부터 연습이 됐으면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스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여학생 중 추출을 25명을 했을 때의 얘기를 한대. 그럼 25명을 추출했을 때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얘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일단은 120, 루트 25, 5가 되겠죠?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때 무엇을 원한대? 표본 평균이 115 이상 12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한다. 어때 이제? 또 똑같은 문제로 바뀌었죠. 표준화해. 표준 편차분의 주어진 값 마이너스 평균, 표준 편차분의 주어진 값 마이너스 평균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고, 여기는 2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5와 2의 사이가 되는 z가 돼. z로 변하는 건 변함없어요. 이제 뭐 할 차례 그림 그려서 여기 마이너스 2.5부터 가운데도 왔는데 여기 2까지 정리하니까 얘랑 더해주면 되겠죠. 끝. 치사하지? 다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자, 마찬가지 변하지 않습니다. 좀 속도감 내서 할게요. 자, 정규 분포가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녀석이 따르는 걸 x라고 하고 n의 컵이래. 됐죠? 그럼 n의 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도 추출 크기가 n인 상태로 하면 평균은 그대로일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은 동일하고. 이 상태에서 n컵의 용량의 평균이 194 이상일 확률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194 이상이 될 거꾸로 했어. 소리. 194 이상이 될 확률. 됐죠? 많이? 그리고 표준 편차랑 이거 가지고 표준화 똑같이 해서 계산해서 나온 게 0. 그래프 또다시 그래서 정리 계산 똑같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미지수의 위치만 다를 뿐인 거지 정리하는 과정은 완벽히 동일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추정입니다. 이게 그지 같은 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소비를 합니다. 많이 연습을 해놓고 정리를 했는데, 근데 편하게 접근을 하도록 할게.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만 만들어 놓고서 학기 들어갈 때쯤 만약에 이제 2학기 때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때쯤도 정리가 되는데 좀 고민이 돼. 사실 그냥 시험 농담 아니라 시험 전날에만 만들어놔도 어느 정도 하거든. 근데 그 이유를 보여줄게. 지금부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다 필요 없이 자 보시면 써요. 풀 수 있게만 만들어 볼 테니까 이걸로 수능까지 가져가는 게 가능합니다. 별표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세모로 잡을게요. 별표 플러스 네모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모에 나오는 값은 1.96이거나 또는 2.58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표 또는 세모는 표본 평균이거나 모평균 중에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얘들아 정리해! 정리하라고! 잠깐만 기다리고 있었어. 이게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문제마다 다 달라. 근데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해놓은 순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그냥 믿고서 접근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유형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오히려 더 나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봐봐.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보나요 하는데, 지금 밑에 써있는 얘만 봐도 그렇고 여기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보였을 때 여기 근데 말 그대로 1.96이랑 2.58이라고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2 또는 1.9 또는 2.6이라고 표현하는 거나 2.5라고 표현하는 문제가 있거든. 지금은 이걸로 연습을 해놓고 위치를 명확히 하면은 따라가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줄이 실내 구간입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원하는 게 목평균 M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M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하니까 나머지 자리에 표본 평균을 자리를 하면 돼요. 그냥 평균이 위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별표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건 M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평균이 7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70 마이너스 네모 한 번 더 쓸게. 별표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 보다 크거나 같고 세모가 별표 플러스 네모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를 쓰기로 했어요. 왔다 갔다 안 하려고 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주어 자체가 평균 자체를 쓰면 되거든. m 자체 잡았어. 그럼 여기 중에 평균 얘기 하나 더 하는 놈이 있을 거야. 여기 있네. 여기 그냥 여기다 갖다 써. 똑같은 거 쓰진 않을 거고. 여기도 똑같은 거 써주시고. 네모는 요기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건 줄 어떻게 알아요? 여기 95%라고 써있죠. 여기 95%. 그래서 여기다 1.96 갖다 쓰시면 돼요. 1.96 곱하기 n이 뭐야? 시행 횟수 100명 루트 100분의 표준편차 갖다 쓰시면 돼요. 표준편차 여기 있네요. 12 끝! 이게 다야. 그럼 뒤쪽은 똑같아.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옆에 99%일 때 뭐가 바뀌어? 여기만 2.58로 바뀐다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토대로 봤을 때 봐봐. 평균이 100개 추출, 평균 500, 표준편차 똑같은 조건이지. 다시 봐봐. M시간 평균 표준편차 나왔고 크기 나왔고 평균 4시간이었을 때 그럼 M에 대한 얘기고 95% 오케이 똑같은 과정이야. 그래서 똑같이 세우면 그냥 끝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나도 되게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민망한 게 뭐 앞뒤 얘기 하나도 안 해준 다음에 뭐 저렇게만 하라고 해요 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빨라.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빨라.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씹어먹을 정도야. 나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시키려고 막 노력을 막 엄청나게 했던 시기가 있거든 솔직히. 근데 헛소고더라고. 그냥 하늘 그냥 내려놓고서 했더니 오히려 더 잘 맞추더라고. 좀 우리 잘 맞추기만 하면 장땡이니까. 그리고 다시 보시면 다시 볼게요. 이건 안 줄게. 기왕이면 한번 쓰시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버티시고 기왕이면 한번 쓰시고. 다시 그대로 가보시면은 궁금한 게 어차피 M에 대한 대상이고 실내 구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건 간에 이걸 쓰는 거라는 거야. 알맞은 걸 쓰면 돼. 여기다가 M 갖다 쓰시면 돼요. 문제 읽어보면은 대충 다 평균 여기 있네. 이거 갖다가 주워다 쓰는 거야. 300. 여기도 300. 보다 마이너스. 여기 밑에 거 갖다 쓰잖아. 일단 확인은 해야지. 근데 95%인데 왜? 여기 반절밖에 없어서 그래. 원래 1.96부터 이쪽까지지만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여기가 1.96 갖다 쓰시면 되고 크기가 있을 거야. 어디? 크기. 그래서 n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루트 n분의로 그냥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표준편차 여기 있네. 여기가 20이 되겠네.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가 되고서 끝났어. 그럼 얘가 뭔데? 얘가 얘라고. 그리고 얘가 얘라고 풀면 돼.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도 될 정도니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이대로 풀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 추정 단원은. 마지막 자, 대학 지원자 논술시험 어쩌고 저쩌고 봤더니 맨 뒤를 봤어. 왜냐면 여기 정도도 눈길로 줬으니까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거라고.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2.8.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 여기 있네.
실내 구간의 길이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야. 어디야? 여기 있잖아. 이거의 2배야. 자, 왜 그러냐면은 그렇다고 아예 쌤으로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잖아. 정규분포 상태에서 가운데가 평균 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는 어쨌건 간에 이제 추출이라고 하는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일단 표현을 할 거야. 그런데 신뢰도가 95%라는 이야기는, 신뢰도가 95%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평균을 포함할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평균을 포함할 확률. 그런데 이쪽도 끝이 없고 이쪽도 끝이 없는 거거든, 사실. 그래프 자체가 점근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근데 우리가 표본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잡겠냐고. 그러니까 전국에 예를 들어서 RH-B형이, 아니 B형이 아니라 AB형이 전국에 예를 들어서 뭐 한 70 몇 명 있는데 그 모임에 가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데 RH-AB형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지? 근데 그런 확률이 0이냐고.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그건 아니지. 우연찮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김아무개가 이 혈액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식이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서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내가 어떤 구간을 정리를 했을 때 이 평균, 이 가운데선을 포함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쌤 대체적으로 포함을 하지 않아요? 맞아. 대체적으로 포함을 한다고.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얘기를 한다. 자, 가볼게요.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하자고? 여기 귀퉁이에 요거 쓰자고. 그럼 쓰고 싶은 게 뭐냐면은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거든.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야. 네모는 똑같이 이거 쓸 거잖아. 그러니까 1.96 그냥 쓰시면 되고요. 개수 있나? 표준 편차만 나와 있네. 표준 편차 10이고 개수 없네. 루트 n이 되겠고 그게 실내 구간의 길이고 얘가 2.8 이하로 끝.